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차차입니다. 우리 토익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저와 함께 지난 4월 토익 스피킹 시험 트렌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파트 1입니다. 우리 파트 1은 지문 읽기 파트죠. 우리 지문 읽을 때 아무 지문이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4월에는 제일 먼저 광고문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 광고문은 어떠한 가게에서 행사를 진행하니까 놀러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 처음에 시작할 때 Come to Electronic Superstore this weekend for our biggest sale of the season 이라는 식으로 문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eason 같은 경우에 느낌표 있는 구간에서 우리 내려가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우리 뉴스 지문이 나왔어요. 뉴스 지문 같은 경우에는 You are listening to 뭐를 듣고 있어요? 아니면 Welcome to 무슨 뉴스? Welcome back to 무슨 뉴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Welcome back to business news라는 식으로 지문이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Stay tuned라는 부분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채널에 고정하세요 라는 식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안내문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아니면 new employees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투어를 진행하는 거. 아니면은 tourist attraction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관광을 하는 거, 투어를 안내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Hello and thank you for downloading 이라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었어요. 이때 downloading 이라고 할 수도 있고 attending 혹은 뭐 visiting 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Downloading audio guide for this walking tour. 자, walking tour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이거 다운로딩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고 있죠. Tour of Marion City. 그래서 어떤 도시에 워킹 투어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또 이러한 문장이 나왔어요. We'll begin the tour. 우리 투어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서? 에서 at Newton Monument in front of City Hall 이라는 식으로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자, hello and thank you for downloading audio guide for this walking tour of Salem 이라고 했을 때 여기 walking tour에서 L 발음 없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the city which was established over 300 years ago 라고 할 때 years ago에서 연음 처리되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rea's history 에서는 우리 important role에서는 형용사 명사로 연결이 되어질 때 명사 쪽에 강세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the areas라고 할 때 이 area라는 단어는 part 1뿐만이 아니고 part 3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단어고, 이때 이 areas에서 끝에 R 발음을 애매하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areas라고 발음을 해주십니다. areas history. 자, 그 다음에 today you will learn more about the city's history, architecture and attractions라고 하면서 지금 A, B, and C로 나열되는 구문이 또 나와져 있죠. 자, 그리고 we'll begin the tour 할 때 will에는 강세가 없고요. we'll begin the tour 이라고 begin 쪽에 강세 주고 at Salem Museum 할 때 여기 museum에서 쉼표 있는 구간은 음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제가 시험을 보러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The tour at Salem Museum 하면서 음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장이 이렇게 마침표와 함께 끝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음 올려준다라는 거 중간에 쉴 때 이 부분 기억 잘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in front of City Hall에서 마침표에서 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에서는요.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 제일 먼저 나열 구조를 바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나열 구조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History, Architecture and Attractions 라고 하면서 나열이 되어져 있죠. 끊어읽기 분명히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문의 첫 단어를 확인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보시면 Hello and thank you for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조금은 경쾌한 톤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어려운 단어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established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architecture이라는 부분은 준비 시간 동안에 반복해서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Part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art 2는 사진 묘사하는 파트고요. 지난 4월에 이렇게 break room
그리고 park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나 여기 breakroom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회사 내부에서 쉬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장소를 보시고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고사장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우리 pantry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저장소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cafeteria는 우리 그 식당이에요. 구내 식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breakroom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breakroom 안에서 볼 수 있는 거 coffee, 그리고 microwave, refrigerator 하면서 우리 냉장고까지 봐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tables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 당연히 having a conversation,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할 때 having a conversation, talking to each other. 자, 그 다음에 drinking coffee 당연히 나올 수 있고 taking a break. 자, 여러분들 우리 브레이크 에어리아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장소에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taking a break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holding a cup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소에서는 park. 자, park는 또 상황에 따라서 숲이 좀 더 우거져 있다라고 하면은 forest. 그리고 picnic area는 이 장소에서, 야외 장소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유독 좀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장소를 picnic area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 장소에서 보여지는 거 trees, flowers, 그리고 뭐 tables, lake도 있는데 여기는 lake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there are some water, there is some water 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장소에 따른 행동들 보시면 taking a walk, 산책하는 거고요. eating some food, enjoying some food 당연히 가능하겠고 자, 그 다음에 enjoying their free time.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소에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뭘 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enjoying their free time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시험에 나왔었던 장소랑 굉장히 흡사한 장소인데요. 여기가 바로 break room. 뭐 employee break room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장소 제일 먼저 언급을 하겠죠. 답변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main focus는 주로 사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minor focus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사물로 잡으셔도 돼요. 뭔가 크게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배경 언급하고 맨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느낌이에요 라고까지 언급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시험에서 썼던 표현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쉐어하고 싶은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This picture was taken 어디에서? This picture was taken in a break room of a company 라고 나와져 있죠. 이때 전치사는요. 어떤 표현을 쓰셔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거나 빨리 언급을 해주시고 장소 말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he's placing a cup. 우리 placing a cup 이라는 표현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룸 뿐만이 아니고 파크 장소에서도요. 어떤 여자가 자켓을 의자 위에 걸쳐두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걸쳐두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좀 난감할 수가 있는데 placing, 두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placing a cup in a microwave. 자, 그 다음에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대화를 나누는 거. 자, 그리고 one of them. 여기선 사실 이 one of them 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3, 4명 혹은 뭐 5, 6명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묘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그 중에 한 명은 이라는 표현으로 one of them is 뭐를 하고 있다. 그래서 one of them is holding a cup.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overall입니다. 전반적으로요. It looks like 어떠한 느낌이에요. The employees are taking a break라고 taking a break,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It looks peaceful, like 빼고 It looks peaceful 이라고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마무리하셔도 좋아요. 자, Part 2에서의 팁입니다. 제일 먼저 장소별 빈출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빈출 표현들 taking a break, enjoying their free time.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 버리고 모르는 부분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옷 입고 있는 거, 헤어스타일까지 모두 다 언급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파트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버리시고 동작 위주로.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동작을 내가 고민하는데 준비 시간 45초밖에 없는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모르는 부분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거, 아는 것들만 건드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Part 3예요. 우리
문제, 질문에 답변하는, 간단하게 답변하는 파트고요. 주제 크게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지난 4월에 우리 보드 게임즈하고 Fairs and Festivals가 출제가 되었는데 파트 3의 빈출 주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Do you prefer A or B? 너 A를 선호하니 B를 선호하니?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보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너 보드 게임을 선호하니? 아니면 비디오 게임을 선호하니? 라는 식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When was the last time?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제일 최근에 보드게임 한 게 언제예요? Did you enjoy? 여기서는 and what was it? 해서 무슨 게임을 했는데?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Would you rather A or B? 그래서 너 A를 선호하니? B를 선호하니? 그래서 어떤 걸 더 할래? 라는 개념인데 지난 4월 시험에서 보드게임즈는 너 보드게임을 직접 샵에 가서 구매를 할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할래? 라고 해서 인터넷 관련한 근거 제시로 답변을 마무리해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Fairs and Festivals. 자, When was the last? 또 나왔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attend the fairs or festivals? And did you enjoy it? 그래서 너 재밌었니? 라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요. 자, How do you? 요거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 fair하고 festival 관련한 정보 어떻게 얻니?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이것도 6번 문제로 잘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다음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페어나 페스티벌을 즐기시겠어요?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문제 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do you get information about fairs or festivals in your area?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area라는 단어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정보를 얻나요? 라는 질문에 있잖아요. 매거진을 읽으면서요. 아니면 인터넷에서요. 아니면 from my friends, 내 친구로부터요. 라고 해서 각각 다른 전치사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질문에서는 why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우리 공부를 할 때는 항상 Y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해주시고 근데 실제 시험에 Y가 없었다면 굳이 because 하면서 내용을 연결해 주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Part 3 여기 5번 문제 답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get information 하면서 여기 do you 부분을 I로 바꿔서 I get information about fairs or festivals in my area on the internet 이라고 간단하게 잡고 because 넣지 않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Part 3에서는 주제 what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board games 관련한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알았을 때 무슨 board game인지 자, 그 다음에 fairs or festivals가 나왔을 때 어떤 페스티벌인지 이 what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초반에 주제가 언급이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확실히 아셔야겠죠. When was the last time? 이라는 문제 유형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이 부분 내가 제대로 준비 못해가지고 가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30초짜리 답변 템플릿 외우셔야 돼요. 4번, 5번 문제는 답변 시간 15초, 15초짜리지만 30초짜리 답변인 이 6번 문제 템플릿 다들 숙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t 4. 여기는 표를 분석을 해서 질문에 답변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7, 8, 9번 문제 각각의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지난 4월에도 여전히 컨퍼런스랑 워크숍 스케줄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문문 두 개가 합쳐진 질문 유형이 출제가 당연히 되었죠. What time and what is the topic? 그리고 when and where 이라는 간단한 의문사문문 질문 두 개. 자, 그 다음에 question 8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답변을 확인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I've heard that the conference will be held in ABC Hotel. 여기 호텔에서 개최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지? 라고 하면서 Can you confirm that for me?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I've heard that the fee is $75 at the door. 자,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또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Can I get a discount? 여기서는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는요. 중복 단어에서 당연히 또 출제가 되었죠.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sessions which are about ABC라고 하면서 이 ABC 관련한 topic, 이 ABC가 바로 중복 단어가 되었고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all the details about them? 이라고 하면서 모든 정보 말해줘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4월 시험 문제에 어떠한 유형의 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세미나 스케줄이 나와져 있고요. 언제 하는지 그리고 fee, 금액 관련해서도 나와져 있고 몇 시에 어떠한 스케줄로 누가 진행하는지가 나왔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What time does the first session start and what is the topic? 이라고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걸 보니까 breakfast가 나와져 있잖아요. 근데 이 breakfast는 세션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세션이 되는 부분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내용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question 8. I've heard that the fee is $60 at the door. Can I get a discount? 라고 하면서 여기 $60 at the door는 현장 구매하면은 60불인데 내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니? 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45 in advance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uestion 9.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sessions about vegetarians 라고 해가지고요. 이 중복 단어를 또 찾아주셨어야 됐는데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표를 분석을 하시면서 당연히 여기 vegetarian 관련한 내용을 체크를 하시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다 내용을 또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30초짜리 답변이고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내용 읽어주시면 돼요. Part 4에서는요, 여러분 고유명사를 좀 미리 읽어두셔야 되는데 지명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표에서는 이렇게 사람 이름의 고유명사가 생길 수가 있죠. 해당 부분을 읽어줄 때 내가 고유명사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몰라서 헷갈리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톤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 미리 좀 읽어서 연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때 또 다른 팁은 고유명사는 틀려도 되니까요. 무조건 자신감 있게 해요. 틀려도 됩니다. 자, 중복 단어를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9번 문제로 당연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 그러니까 답변 구조를 내가 알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there will be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5. part 5는요. 우리 문제 상황을 듣고 맞춰서 해결책을 1분짜리 답변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두 가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이 있죠. 첫 번째가 고객 유치예요. attracting customers 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다며 problem with attracting customers. 또 problem with 광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advertising your service, your product. 그리고 problem with increasing sales. 해서 세일을 늘리는 거. 에 문제가 있다며 라는 식으로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자, 이때 해결책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광고해. 뭐 인터넷 광고, TV 광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가격을 좀 낮춰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attracting customers를 하고 또 혜택을 제공하는 게 어떨까? 약간 내용이 좀 겹치긴 하죠. 이 혜택 제공은 듣기 내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피드백 받기 유형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Problem with getting feedback. 피드백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흐름 자체가 You said that you already conducted a survey. 너가 이미 서베이를 진행을 했지만 But not many people answered them. 사람들이 답을 잘 하지 않는다며 라는 식으로 제약이 좀 많이 걸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해결책들 우리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 혜택을 제공하냐면 사람들이 답을 하면 Why don't you offer some benefits if they answer the survey? 자,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의 서베이를 진행하자. 우리가 온라인 서베이를 진행했지만 사람들이 답을 잘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페이스-투-페이스 서베이를 진행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샘플을 제공하자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음식을 좀 샘플로 나눠주자.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좀 샘플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나눠주자 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4월에 나왔던 시험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상황은 지금 회사 캐페테리아에서 메뉴를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피드백이 또 궁금해요.
메뉴 개발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싶은데 이미 또 진행을 한 거예요. 피드백을 진행을 했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답을 잘 하지 않아요. 이거 어쩌지? 라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에 따른 우리 해결책. 직원들이 피드백을 주면 혜택을 제공하자. 캐페테리아라는 개념이 이제 회사 캐페테리아니까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offer some benefits 조건 if they answer the survey. 두 번째, 우리 음식이니까 신메뉴 관련해서 샘플을 제공하는 게 어떨까? 또 당연히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 동사 hold를 씁니다. hold a free tasting event. 그 다음에 of new menus를 추가로 덧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상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4월에 나왔었던 나름 신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왜 제가 신유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문제 상황 자체가요. 유형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텔 로비에서 공사를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소음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유형 중에 소음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객에게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 소음 와중에 고객을 좀 그대로 유치를 하고 싶다. 어쩌지?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에 따른 해결책은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고득점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첫 번째, 여기 소음을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소음 차단할 때요, 셋업. 뭘 셋업하냐면 room dividers at the lobby 라고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막을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set up room dividers. 두 번째,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혜택은 제가 좀 디테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Offer some benefits to guests. 우리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들은 customers라고 하셔도 되지만 guests라고 일반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언제 하냐면 while they are staying in the lobby 라고 해주거나 during the renovation 이라고 추가 멘트를 꼭 언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part 5에서는요. 문제 유형을 그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와 같이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본 유형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거를 복합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해결책을 복합적으로 좀 제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Part 5의 답변은 1분이에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템플릿에 해당하죠.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익히셨던 템플릿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톤 잡아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리 Part 6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문제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을, 의견을 또 제시를 하는 건데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이라는 동의하니 안 하니 라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제 첫 번째는요. Interacting with coworkers. 그래서 직장 동료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냐면 on social media에서.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SNS에서 사람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교류하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니?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taking art and music classes. 그래서 아트나 뮤직 클래스를 듣는 게 중요하니?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중요하니 사이언스나 매스 클래스를 듣는 것처럼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아이디어를 좀 쉐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interacting with coworkers on social media예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시면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그래서 서로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hare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쉐어를 할 수 있겠죠. 뭐에 대해서? about work.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work in a better environment. 서로 친해지니까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쉐어하니까 work efficiency가 좋아진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을 했죠. understand each other 하면은 서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as a result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업무 관련해서 표현들을 공부했던 것 중에 이 work efficiency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내가 이거를 먼저 언급을 했다. work efficiency가 무조건 좋아질 거야. 업무 효율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하셨다면 이제 because로 연결해서 왜 그러냐면 we can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taking art and music classes의 좋은 점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어떠한 과목군에 따라서 어떠한 스킬들이 향상이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relieve stress예요. While enjoying music instrument, we can relieve stress. 그 다음에 enhance creativity. 우리 창의력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트하고 뮤직 클래스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고득점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다면 Many companies nowadays prefer the employees who have creativity 라고도 접근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roaden perspective, 우리 사고, 생각, 시야가 넓어져요 라는 식의 굉장히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6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팁입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표현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굉장히 파트 6 간단한 표현들 위주로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간단한 표현들과 함께 서론 템플릿 결론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두신다면 레벨 6를 봤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완성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7 표현들로 넘어가시거나 디테일한 부분을 한두 문장씩 덧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ecause나 as a result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연결할 때 because, as a result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for example 예시 문장을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올 4월 시험 문제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험 보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기출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준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